아침에 눈을 뜨고 무심코 휴대폰을 켭니다. SNS를 스크롤하기 시작하죠. 누군가는 바다 앞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고 누군가는 화려한 모습으로 미소 짓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로 장만한 외제차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선망하듯 찬사의 반응을 보냅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나만 뒤처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게으른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그들은 잘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초라한 걸까? 그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 자리에서 멈춰서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이 번져가기 시작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해야 할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기운이 빠지기 시작하죠. 왜 나보다 잘난 사람만 보일까요? 왜 다른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멋져 보이고 내 삶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바로 비교 중독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비교를 한다는 것 그 자체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비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본능입니다. 심지어 우리 뇌는 비교를 쾌락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남과 자신을 비교할 때 뇌의 보상 중추가 더 활발하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도파민, 즉 행복과 동기를 느끼게 하는 물질이 더 많이 분비되는 것이죠. 비교는 뇌에게 일종의 자극이자 게임처럼 작동합니다. 이겼다, 졌다, 내가 위야, 저 사람보다 부족해, 이런 식의 판단을 빠르게 내리며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점검합니다. 이건 과거 생존을 위해 꼭 필요했던 능력입니다. 누가 강한지, 누가 더 위협이 되는지, 누구와 손잡아야 더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건 집단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핵심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비교 본능이 지금의 정보 과잉 시대에서 지나치게 작동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사람들의 삶, 그들의 성과, 그들의 얼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무방비 상태로 계속 접하죠. 하지만 우리가 보게 되는 건 그 사람의 전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아주 잘 꾸며진 일부 장면입니다. 그들의 하이라이트와 내 일상에 편집되지 않은 현실을 비교하는 순간 나는 늘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는 쾌락을 줄 수 있지만 그 쾌락은 일시적이며 자존감을 갉아먹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특히 SNS에서의 비교는 자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만들게 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나는 왜 항상 이런 모습일까?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비교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비교를 멈출 수는 없지만 비교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타인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늘 나보다 잘난 사람입니다. 이런 비교는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자극하기보다 좌절하게 만들고 오히려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의 기준을 남이 아닌 나 자신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어제의 나와 비교해보세요. 1년 전의 나, 5년 전의 나와 비교해보세요. 내가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 그건 분명한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아침 10시 전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8시에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발전입니다. 예전에는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어려웠던 사람이 이제는 발표를 해내고 있다면 그건 큰 진전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크고 눈에 띄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변화들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때는 힘들게 이뤘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기록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작은 메모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했던 일 중 조금이라도 잘한 것을 적어보세요. 오늘 운동을 빠뜨리지 않았다. 하고 싶지 않은 회의를 끝까지 참았다.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나는 내가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이 비교의 기준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철학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왔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부의 평가나 환경이 아닌 자기 내부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욕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풍요로운 사람이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넘을 수 없다. 비교의 기준을 남이 아닌 나에게 두는 것, 그것이 자존감을 지키고 진정한 의미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첫째, SNS 사용시간 줄이기. 무작정 줄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계정은 과감히 팔로우를 해제하고 자극적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 위주로 정리해보세요. 둘째, 성장 기록하기. 하루에 단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잘한 일, 감사한 일, 배운 점을 적어보세요. 셋째, 자기만의 기준 세우기. 남들과 똑같은 성공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삶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넷째, 자기 연민 훈련하기. 오늘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노력한 나를 칭찬해주세요. 실수했더라도 괜찮다고, 조금 늦어졌지만 잘 가고 있다고 스스로 말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섯째, 마음이 따뜻한 사람과
더 자주 대화하기. 비교와 경쟁이 아닌 응원과 이해가 오가는 관계를 늘려보세요. 우리 삶에서 비교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비교에 끌려갈 것인지 주도권을 쥘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를 따지기보다는 어제보다 내가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비교가 아닌 기준을 바꾸는 삶, 그 삶은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미 괜찮은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